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변덕과 장난으로 친근감을 느끼다가도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포용력이 있다고 생각되면서도 괴물 같은 악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특징은 확실히 변덕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에 사람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법이죠? 오늘도 저희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기어를 가진 곤충. 지적 설계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생명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 아닌 지적 존재가 의도한 결과물이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곧 신적인 존재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적 존재가 의도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이것이 자연에게로 이어졌고 자연도 논의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어떤 이유로 자연이 톱니바퀴를 가진 벌레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최근까지 이 기어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으로 여겨지며 기계화가 낳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멸구의 유충이 기어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작은 벌레는 뜀틀에서 뛸 수 있으며 몸 길이는 3mm도 되지 않습니다. 이 톱니바퀴는 다른 동물들에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는 다르게 완전히 기어로만 움직이고 있는데요. 뒷다리에 붙어있는 기어가 회전하여 사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고 그 덕분에 더 멀리 점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톱니바퀴의 이가 약간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 닳거나 부러지는 것을 방해해줍니다. 자전거나 자동 변속기가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동물에게는 잊기 힘든 일입니다. 인체에는 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2014년 미국인인 리디아 페어차일드는 자신의 아이의 부친에게 양육비를 받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그 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DNA 검사를 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아버지라는 것은 증명되었지만 오히려 리디아는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여성에게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9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 낳은 아이였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DNA는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판사는 리디아가 돈을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기이했습니다. 과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아이의 어머니는 태어나지 못했던 리디아의 언니였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임신 초기에서 태아 2명이 합쳐지며 키메라 같은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키메라는 2개의 다른 세포를 합쳐 난세포의 신체의 다른 부분과는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확률로 키메라 몸의 일부는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키메라가 법정에 호소한 경우는 역사상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몸도 타인의 몸의 일부와 결합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포유류가 소변을 누는 시간은 모두 21초. 포유류는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커다란 코끼리와 새끼 고양이를 비교해볼까요? 쥐와 대왕고래도 좋습니다.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것부터 거대하고 두꺼운 몸체를 가진 것까지 모두 포유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유류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새끼를 모유로 기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포유류는 방뇨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포유류가 방뇨하는 영상을 30여 개 정도 본 뒤 인근 동물원에 가서 실제 어떤지 살펴보니 쥐보다 큰 포유류는 모두 배뇨에 20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코끼리든 고양이든 방광이 비어지는 시간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큰 동물일수록 요도도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21초 동안 겨우 두세 방울을 짜내는 데 반해 코끼리는 Z 분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침팬지.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은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우선 새로운 하나의 역사가 시작될 법한 시나리오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고 이 영화가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4월 감금되어 있던 원숭이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경고가 전문가들에 의해 처음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버거스 동물원에서 영화 촬영팀이 원숭이의 사용 영역으로 드론을 날리고 있었는데 드론이 울타리를 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대기를 든 암컷 침팬지가 드론을 쳐서 떨어뜨렸고 동료 침팬지들이 달려들어 이를 부숴버린 것이죠. 그 후 전문가는 녹화된 비디오를 보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침팬지가 사전에 드론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드론이 침팬지 무리의 머리 위를 통과하려고 방향을 틀었을 땐 이미 침팬지는 공격을 위해 막대기를 준비하고 드론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걸까요? 바로 지능이 높은 영장류가 집단으로 무언가를 계획해 실행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가 남자가 되어버린 마을. 특정한 수술을 거치지 않으면 여자아이가 자연스럽게 남자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어떤 일에도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위치한 작은 마을 살리나스의 거주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별이 바뀌게 됩니다.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이 100명 중 1명이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효소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적어지는 5알파 환원 효소 현상이 발생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효소가 존재해야 모태에 있는 동안 남자아이의 성기가 자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살리나스 마을의 남자아이는 사춘기에 비로소 성기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출생 첫 몇 년간인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처럼 보이다가 사춘기에 들어서야 생식기가 생겨난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의 예상과 달리 아이의 성별이 바뀌면 그 밖에도 바꿔야 할 것들이 생기겠네요. 일단 치마나 블라우스는 다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후에도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께 한시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